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생활에 응용돼. 어떤 학문이든지요. 생활과 겉도르면은, 학문 따로 생활 따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못 가. 시험 끝나면 다 까먹어. 학기 끝나면 다 까먹어. 그러지 말고요. 생활에 밀접한 거. 그러면은 평생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학문인 자체는요. 학문한 목적도요. 아주 극단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잘 사는 거냐? 의미 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세상을 이렇게 다양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삶의 즐거움을 느껴야 돼. 그게 다양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삶이에요.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는요.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이해 못하면요. 어렵게 말해요.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잘 아는 사람이 아주 쉽고 평이하게 설명을 해요. 아무리 어려운 분야라 하더라도.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이 완전히 마스터하고 깨우치면 쉽게 설명하는데 모르면 헛소리하고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작가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거든 뭘 하시니 간에 좀 다양하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느끼고 생활 속에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걸 자꾸 해야 그래야 재밌지. 어렵까 무슨 용이야. 나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자꾸 강의를 합니다만 각 한문 원문도 있고 그건 이제 자료상인데 한문을 열심히 해. 이런 거 아니야. 요새 그거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은 건 아니죠. 어쨌든 내가 자료라는 면에서는 풍부하게 제시는 합니다만 이건 학생을 괴롭히려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공부는 편하게 돼. 교양은 교양답게 공부하자. 저는 모토예요. 교양은 교양답게. 아주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하지. 그걸 어렵게 이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면서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래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안 여기는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여길까요? 아니에요.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새로운 인연도 소중히 여겨요. 그런 사람 믿어도 돼요. 자, 본인에 있어서 제일 오래된 인연이 뭘까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하고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인연을, 그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걸 하찮게 여긴다. 그러면 친구면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효자치고 악인이 없다는 거예요. 효도를 하는 사람치고 다 좋은 사람은 악인이 없대요. 그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또 주먹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나이를 다 각양각색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살, 30살이라 봅시다. 주먹구로 30살이라 봅시다. 그냥. 여러분 부모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대략 30세 전에 결혼해서 낳았다면 그것도 다 다르게 60세라고 봅시다. 30년 차이 나서. 그냥 주먹으로 따져서. 그럼 너무 따지지 마시고 어째 주먹으로. 여러분 나이가 30이고 부모님 나이가 60이야. 자,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설을 보내고 추석을 보냈다 몇 번이나 될까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한테 세배들을 쓸 때가 몇 번 남을까 앞으로? 평균 수명 요새 100세 시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님 60세면 앞으로 40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것도 막말하면서 90 이후에는 사회생활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30번 남은지도 모르죠. 그죠? 주먹구로 따져서. 우리는 무지하게 남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앞으로 30년, 40년 남았다. 그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내가 세배 드릴 때가 30번밖에 안 남은 거야. 추석 때 같이 송편을 빚고 보름달을 구경할 수 있는 때가 30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부모님 다 계시면 좋지만 한 분 벌써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젊은 나이에는 무지하게 시간이 긴 걸로 생각하더라. 안 그래요. 그때 이미 효도하려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 효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믿고 그런 사람을 친구 삼으세요.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효도를 우선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오래된 불알 친구.
국민학교 친구든 고등학교 친구든 오래된 인연, 20년, 30년 쭉 사귄 사람이 많다. 믿어도 돼. 근데 오래된 묵은 친구가 없어. 다 새로운 친구만 있어. 그럼 믿어야 될까요? 수상한 거야.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사귈 때 잘 보세요. 보셔서 오래된 사람이 있는지, 묵은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묵은 친구가 없다. 그거 고려하세요. 동업하는 거 고려하시고 친구 사는 거 고려하세요. 결혼할 때도 자기 애인이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애인이 오래된 친구가 없다. 그거 수상한 거야. 그거 빨리 결혼 프로포즈 받았으면 거절을 해야지. 거절 허락하면 안 돼. 아셨죠? 그게 예의다. 예의가 아니라 그 당연한 거예요. 지혜.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하면은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효도 많이 하고요. 시간을 아끼세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세요. 오래된 인연 소중히 해가라. 또 그렇게 하는 거지 공부의 연장이다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것과 부모님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하면 그 소용없죠.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하고 좀 공부해 봅시다. 이번 주는 살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살구. 이 살구를 사실은 참 옛날엔 참 많이 먹고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요새는 좀 많이 안 먹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수익과일도 많고 뭐 키위도 있고 뭐 멜론도 있고 뭐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요새는 잘 안 먹죠.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알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 이런 시가 있어요. 사실 축어라는 책인데요. 이 서당에서 처음 공부할 때 천자문 띄고 공부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축어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좋은 시를 모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에요. 풍다양류한 춘심행화촌이라 이런 말이 나요. 풍다양류 바람이 많아 어제 많아 양류 버드나무 있는 가지에 바람이 살살살. 근데 바람 많은 거 어떻게 알아? 눈으로 보여 바람이? 아니죠.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바람이 많은 걸 어떻게 알아요? 양류한 버드나무입니다. 바람이 많고. 그러니까 춘심 봄의 마음이 행화촌. 행화가 뭐 이게 살구행자 살구꽃 마을에 춘심 봄의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옛날에 행화촌 행화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옛날 어떤 무협지라든지 옛날 소설이라든지 뭐 고전 읽어보자. 그러면 또 고야에 가서 보자. 그러면 행화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살구꽃이 쫙 펴 있는 게 멋있었는데 봄에.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사라졌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살구 아시죠? 뭐 살구 시장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요새는 많이 사라져서 살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살구를 어떤 사람은 살구연에 일단은 여러분 개고기 있죠, 개고기. 보신탕. 개고기 먹고 체했을 때 특획이 뭐냐? 살구씨예요, 살구씨. 그래서 그걸 보신탕 먹고 체했을 때 특효약이 살구니까 이때의 구자가 죽일 사자에다가 개구짠이냐 살구를 개를 죽이는 살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 본 거야. 일부 한의사가 그렇게 말하고 또 일부 그런 책도 있어요. 문헌도 있고. 그건 잘못 본 거야. 그건 고어를 전혀 공부 안 한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내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행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또 행단이라 행단 교육 공자님이 행단에서 이렇게 제자를 가르치셨대요. 그때 행자가 이게 살구나무인지 은행나무인지 이 살구 은행할 때도 행자예요. 예, 은행할 때도 이게 행자가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혼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의사들의 모임이나 이걸 행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의대 축제도 행림축제라고 그러고요. 행림서원이 있어요. 행림서원. 이거 뭐냐면 한의학서적인 의학서적에서 하는 행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의원, 병을 뜻해요. 병원 의사를 뜻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옛날 빌딩이 아니라 보통 옛날 단층짜리 이런 병원을 보면 병원 앞마다 반드시 살구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살구나무가. 네, 그런 이유가 의사를 상징하는 게 살구다. 그래서 행림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요. 또 사상의학에 대해서
이제 살구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토막상식 늘리자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면서 일단은 뭐 살구를 보면 참 다양한 이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복내행, 뭐 문행, 뭐 이런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서경 잡지라는 것도 대충 그게 연달 한 2000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되게 이런 오래된 책에 살구의 이명이 나온다는 얘기 뭘까요? 아하, 예전부터 많이 길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뭐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예전에도 많이 길렀구나. 이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봅시다. 예전에는 살구가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대여권, 주먹같이 컸대요. 행이라는 살구가 있었는데, 주먹권자거든요. 주먹과 같더라, 크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살구가 이렇게 컸다고 얘기를 주장을 해요. 그럼 뭐 그런 게 나는 거지. 나도 살구, 이거 옛날 걸 타임머신 타고 가서 본 게 아니니까, 뭐라고 언급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옛날, 심심풀이로 옛날 그림 좀 하나 넣어봤고요. 그래서 성소부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허균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홍길동전 쓰신 분이에요. 홍길동전. 허균이라는 분이 귀향을 가요. 귀향을 가면 먹을 거 못 먹어. 그러면은 못 먹으면 생각이 더 나는 법이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왕년에 뭐 먹으면 좋았더라라는 책을 써요. 그게 성소부부야. 그 중에 일부거든요. 거기에 보면 당행, 당나라에서 온 행이라는 의미겠죠. 중국에서 온 살구라는 의미가 되겠죠. 중국에서 오는 살구가 서쪽 교회, 그러니까 서울의 서쪽, 그러니까 서교라고 하면 서울 근교라는 뜻이고요. 서울로 따지면은 서쪽이니까 어떻게 돼요? 강화도 쪽이나 김포 쪽이 되겠죠. 그쪽에서 나온 것보다 더 좋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당행.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계 좋다고 그러고요. 또 본초강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행인이 금이 종 동네. 중국에서 볼 때 동쪽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와서 심은 게 좋은 거랴. 참, 남이 떡이 더 커 보이는 건지. 우리는 중국계 좋다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우리께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느 나라께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문헌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해야지, 그것도 따질 건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살구의 어원을 보면요. 요렇게 써요. 이렇게 옛날 고어는 요렇게 써요. 이렇게. 살구의 행자는. 행은 열매는 과일인데, 살구 어원을 보면, 아까도 내가 그런 말씀 드렸죠. 보신탕 먹고 체했을 때 뭐가 특효약이라고요? 살구씨예요, 살구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살구씨 기름 알죠? 살구씨, 여러분 혹시 선거 입구할 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할 때, 정치인들 막 말을만 했는데, 연설만 되고 목 쉬잖아. 그때 살구씨 기름 먹고 힘낸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때 살구씨야.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보신탕 먹고 일부러 보신탕 집에 살구씨 기름을 놔요. 그래서 그걸 먹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미연에 보신탕 먹고 체할까봐 미연에 방제해줘서 이런 사람도 그런 음식점도 있어요. 그래서 요 살구씨를 쓰는데 살구씨 많이 보신 거죠, 그죠? 이걸 쓰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살구 이거 죽일 사자다 개구자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 근거는요. 본초강맥에도 보면은 구교살창이다. 개구자예요. 개새끼가. 갑자기 개새끼니까 좀 이상하네. 개가 물었단 말이야. 그래서 개가 물어서 생긴 상처란 얘기예요. 또 일이낭자는 일이나 개에 물려 생긴 독성을 풀어내더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식구 그리고 개고기를 먹다. 식구 하면은 뭐야? 개고기를 먹은 다음에 소화가 안 돼. 체했어. 그러면은 심하 이 가슴 밑이가 심장 밑이가 아니라 심하면 명치 밑을 말하는 거예요. 심하 견창 배가 가득 차요. 왜냐면 체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행인 살구씨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자, 이런 문헌을 봐서 효능은 분명해요. 효능은 살구씨를 개고기 먹고 체했던, 개한테 물렸던, 이리한테 물렸던, 늑대한테 물렸던 이럴 때 살구씨를 먹으면 풀린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죽일 사자 개구자로 본단 말이야. 살구의 어원을. 근데 정말 그럴까? 봅시다. 송남잡재라는 책에서도 심지어 살구라고 했어. 죽일 사자 개구자. 동원고라이라는 책에서도 옛날에 나온 책인데도 살구는 죽일 사자 개구자. 옛날 사람도 혼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근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일 사자 개구자로 써요. 어원을. 근데 정말 그럴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행인을 옛 고로 보면요. 살구라고 그래, 살구. 고. 지금은 살구입니다만 원래는 살고의 고. 고. 여기 나오죠? 다 고고고. 그죠? 그러다 지금은 살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금방 되시죠? 자, 이런 고를 쭉 보면 어때요? 아하, 살구가 아니라 옛날에 살고였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죠? 살고. 그러면은 한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옛날 책 이렇게 보면은. 잘못됐죠? 개구자 쓰면 전에 다르죠. 그죠? 그리고요. 만약에 개구자 옛날 개를 가이라죠. 가이. 그러면 만약에 개구자의 의미라면 살가이라고 그랬겠지. 개를 옛날에 가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 말로는. 살가이라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살고야, 고. 살고. 벌써 고서를 쪼르륵 보면 금방 보이죠. 그죠? 이게 잘못 본 거예요. 고서를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살구의 어는 개구자가 아니라 살고다. 금방 이해되시겠죠? 다시 말할게요. 살고. 전달되죠? 그러니까 개구자는 아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어디 가서 최소 내 수업 들은 여러분들은 살구를 죽일 사자 개구자로 보면 그건 무식하다고 그런다. 그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살구 행자인데 옛날에는 은행 행자로도 썼어요. 은행 행자. 그래서 훈몽다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책이에요. 최신이 쓴 책. 이 행을 살고로도 보고요. 살고, 살고. 여기도 고로 나오죠. 그리고 은행 행자로도 봐요. 은행 행자. 은행 나오죠. 은행. 은행할 때도 행자를 쓰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은행이라고 하고 한에서 백과라고도 하죠. 또 은행잎이 보면 그 오리발 같이 생겼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각이라 해요. 앞각. 이게 오리압자거든. 오리발 같이 생겼다. 은행을. 자, 그러면 행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행은 살구라는 의미도 있고요. 은행이라는 의미도. 즉 그거를 왔다 갔다 문장마다 달라요. 문맥마다 다르게 쓴다면.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봤더니 특히 이제 그러면 그 장자의 행단이라는 단어, 행단. 교육의 장장을 많이 쓰는 거예요. 행단. 교단은 행단이라고 하거든요. 행단이라서 이 행자를 뭘로 볼 것이냐? 살구나무 행자로 볼 것인지, 은행으로 볼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혼동하면 안 되죠. 살구로 볼 것인지, 은행으로 볼 것인지. 그래서 일단 문장을 보면은, 이 공자께서 유치라는 동네가 있대요. 유치라는 숲에서,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여기에서 놀았대요. 거기서 논다는 얘기는 거기서 공부하고 가르치었다는 얘기. 거기서 그 행단 위에 앉아서 했는데 제자들은 책을 읽고 공자께서는 검은고를 뜯었대요. 폼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행단이 나오는데 이 행단은 뭘로 볼 것이냐? 행단을. 은행나무로 볼 것인지 살구나무로 볼 것인지. 요런 행단이라는 게 중국에 가면은 이렇게 행단이라도 나와 있죠? 공자 사당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행단이라 딱 간판으로도 붙여 있어요. 그죠? 행단. 이게 살구로 볼지, 은행으로 볼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성균관이나 향교에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이런 은행나무 심어져 있죠. 이해하세요? 향교나 성균관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은요, 오랫동안 살고, 그리고 남구로 숫구로가 달라요. 암구로 숫구로. 말이 안 나왔네. 미안합니다. 은행은 암수가 달라요. 그래서, 자, 성균관에 와서 공부하다 보면 집 생각이 나요. 자기 마누라 생각나기도 하고, 그죠? 부인 생각이 나는데, 은행을 생각해서 참고 지내는 거예요. 은행과 같이.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은행은 은행대로 있지만, 은행은 남구, 암구로, 수구로가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은행과 같이 떨어져 지낸다. 하지만 나는 굳이 공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은행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봤어요. 또 이래서 향교에 가면 이런 거 참 많아요. 은행이 반드시 심어져 있어요. 서원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아산에 가면요. 여기 순천대학교 학생들은 한번 가보세요. 아산시에 가면 맹씨 횡단이라죠. 거기도 맹씨 횡단이래요. 횡단. 아까 공자가 횡단에서 놀았다. 그러니까 교육을 상징하는 횡단이에요. 여기가 무슨 나무가 심었냐? 이게 살구나무일까? 은행나무일까? 은행나무예요. 은행이야. 맹씨 횡단에도 반드시 이게 심어져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행을. 그런데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는.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일지록이라는 책을 참 뒤져봤더니, 횡단이라는 걸 뒤져봤더니, 지금의 횡단은 송나라 건우가 공자의 후손인 45대 손. 대단하죠. 45대 손이 보수를 했어요, 횡단을. 그때 어떻게 했냐? 삥 둘러서 행을 심었대. 그래서 횡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대. 참 궁금하다, 이 행이 뭔지를. 그래서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행을 어떻게 보느냐. 요 행을 우리나라에서도 아흔각부나 오주연문 장례나 똑같은 기록을 해요. 같은 기록으로 인용을 했어요. 행을 심었대. 그럼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정약용 같은 사람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긴 잘못 알았단 말이에요. 성묘주역, 그러니까 공자 사당에 있는 뒤에 은행을 심어서 횡단을 상징했대야.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죠. 성균관이나 향교나 서울에 가면 뭘 심었다고 그랬죠? 은행을 심었어요. 은행나무. 왜냐면 교육의 상징은 횡단을 상징하는 의미로 썼어요. 그런데 어찌 은행으로 할 수가 있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비판을 해서. 이제 그 근거를 들어요. 어떻게 들으냐. 일단은 시에 보면 행화가 날린다는 시가 나와요. 행화. 이 행화는요. 살구꽃에 살구꽃. 봄철에 살구꽃이 팍 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행화촌. 아까 얘기했어요. 서두에 행화촌. 살구꽃 마을. 살구꽃이 휘날리는 마을. 이런 말이겠죠. 행화촌은 안 되는데 은행나무는요. 꽃이 안 펴요. 꽃이 피긴 피는데 한밤중에 펴. 한밤중에. 잠깐 펴. 그래서 독성이 있는 거야. 다시요. 꽃은 피긴 피는데 한밤중에 살짝 폈다 오므러들어요. 밤에 핀다는 얘기는 음기를 받는다는 얘기야. 낮에 피면 양기를 받고요. 그리고 꽃의 원리는요. 꽃은 낮에 활짝 펴서 곤충이 날라와서 수분을 그러니까 꽃가루를 전달을 해준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밤중에 꽃이 핀 거야. 벌이나 납이 오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밤에 활짝 피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살짝 금방 살짝 금방 오므는데 밤에 음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은행에는 독성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시를 보는데 살구꽃이 날린다. 행화가 날린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를 은행나무 행자로 본다면은 은행꽃이 날린다? 은행꽃이 언제 날려?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많은 책들에 보면은 다 행단을 하면서 행화가 날린다고 그래요. 시를 쓰면서.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즉 행화는 일단은 살구를 의미해요.
중국에서 처음에 이 행화촌 횡단에 있으면 살구를 의미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수인지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은행으로 번역을 하고 은행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썼으니까 뭐 그렇게 알아야지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는 행화에는 살구다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나무로 인식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살구꽃은 휘날리지만 은행꽃잎은 휘날리지 않으니까. 이해 금방 되시죠? 이게 살구꽃이에요. 은행꽃잎은요, 보이지도 않아. 찍을 수도 없어. 한밤중에 잠깐 폈다 끝나니까. 살구꽃이, 이게 날리면 얼마나 멋있게 느껴져.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나무를 이제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횡단할 때 왜 살구를 안 보고 은행을 봤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은행나무는요, 중생대 신문이에요, 중생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화석이래요. 중생대 때 은행이 그렇게 번창을 했거든요. 지금도 남아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요. 전 세계에서 다 있었어요, 은행나무는. 근데 대부분 다 사라지고, 몇 그루 옛날 건 많이 사라졌는데, 희한하게 혹시 은행나무에서 진코민 추출한다 들어봤어요? 혹시 진코민? 혈액순환제. 근데 그 진코민을 추출하는데 반드시 우리나라 걸 써야 돼요. 중국이나 일본 께는 효능이 없어. 그리고 아프리카나 뭐 미대로 이런 뭐 은행나무 몇 그루 되지도 않고 별로 없고 또 효능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나라 거야 돼. 그래서 독일에서 그 추출을 하는데 다 우리나라 거를 가져가서 추출을 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한반도 기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 우리 땅이 좋아서 그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생대 때 식물이 지금도 남아있고 또 우리나라 은행이 또 제일 좋아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저기 양평, 경기도 양평 용문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은행나무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 신라 마지막 태자, 마이태자 혹시 들어봤어요? 마이태자가 경순왕 그 아들, 그 마이태자가 나라가 신라가 이제 항복을 하죠. 고려한테. 그런 다음에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금강산 들어가면서 갖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고 갔대, 용문사 앞에다가. 그때는 그게 자라기 시작했대. 그래서 지금의 은행나무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하는데 어쨌든 용문사에 가면 엄청나게 커요. 그 은행나무가. 이렇게 오래 살아요, 은행나무가. 1000년 이상 살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은행나무 침대인가? 그 혹시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래서 1000년에 이어서 계속 사랑하다가 은행나무 침대인데 그게 이제 그 여자 요정으로 변해서 뭐 귀신으로 변해서 뭐 남자 주인공에서 결국은 뭐 하는 거.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은행나무는 암구로 숲구로 다르다고 그러죠. 영원히 이루지 못할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애틋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은행나무 침대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리고 영화 주제도.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소녀 때 고등학생 때 은행잎 이렇게 해서 뭐 친구 주고 뭐 이런 얘기.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요. 첫사랑격인데 그건 애틋한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헤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사춘기 소녀가 멋있어서 은행잎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거는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주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첫사랑을 한다. 애인한테 은행잎 주지 마세요. 은행잎 주면 그거 무식하다고 그러는겨. 은행나무 침대가 영원히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1000년을 이뤄서 사랑을 했는데도 못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상식으로 여기자. 그리고 은행은요, 참 희한하게도요, 이 귀신을 부린다 생각, 은행나무 침대 같이 이렇게 귀신이 된대요.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도장을 새길 때 은행나무로 도장을 만들어요. 그럼 그렇게 좋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도장을 찍을 때는 도장을 꽉 찍는데 영혼의 도장, 영혼의 도장 표현이 이상합니다. 내가 영원히 이거를 간직한다, 내가 좀 기록한다, 아니면 보증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후에도. 그래서 그래서 도장을 계속 산다. 오랫동안 내 영혼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래도록 사는 건 밥상을 은행나무로 만들어요. 밥상. 우리 옛날 그 밥상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사는 은행나무에 거기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래 사는 거야. 그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은행나무로 만든 밥상에 고가고 대접을 받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했지만 남녀 간의 사랑, 하여튼. 그리고 그럼 우리는 옛날에 왜 책갈피에 은행나무 잎을 넣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은행나무 잎 자체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콤이라는 약재도 추출합니다만 독성에서 그 좀을 쓰는 걸 막죠. 쉽게 말하면 오랜 지금은 좀이 쓸어요. 그죠? 그 좀 쓰는 걸 막아. 쉽게 말하면 살충 효과, 살충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옛날 고서라 옛날 책에 나뭇잎을 은행 나뭇잎을 일부러 깨요. 왜 깼을까요? 책갈피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살충제, 좀 쓸지 말라고. 참 재밌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이제 애인끼리 뭐 주고받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헤어지니까 안 되는 거고, 그냥 책에서 꽂아서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옷장 있죠, 옷장. 옷장에 보면은 그 오래된 옷 보면 이렇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좀약도 이거 많죠. 있으면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은행나무 잎을 이렇게 옷장 한 구석에 넣기도 해요. 일부러 안쪽에. 그러면 은행나무 잎에서 이렇게 살충물질이 나오거든요. 좀이 안 슬어요. 벌레가 안 깨요. 그게 이제 옛날 우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 옷 같은데 기름때가 묻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비누나 세탁기가 별 발달 안 됐으니까 세탁기가 없었죠. 그냥 손빨래를 했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세탁제가 우수하지 않았으니까 때가 껴요. 그러면 그 때를 없앨 때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은행 보면은 그 육 있죠. 은행 씨가 있고 열매가 있고 육이 있고 육 속에 은행 씨가 있죠. 딱딱. 근데 그걸 또 껍질을 벗기면 이제 그걸 우리가 먹죠. 인이 있죠. 인. 그 은행 육. 그러니까 은행이 처음에 가을에 열렸다 떨어졌을 때 그 뭐 이렇게 과일 같이 쌓인 게 있어요. 그 육이라고 그래요. 육.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할 때 문질러요. 그러면은 기름때가 쏙 빠져요. 다시 말할게요. 오래된 기름때를 뺄 때에는 은행 그 육을 이용을 해요. 아하, 오래된 기름때를 없애네? 기침을 한다. 콜록콜 한다. 그러면 막 가래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기가 막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은행을 오래된 기침이나 가래의 해소 천식에 은행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근데 많이 쓰지는 않죠. 은행이 독성해서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상의학적으로 보면요. 이 은행 같은 경우는요. 식물이잖아요. 식물이면은 타화수정이에요. 그죠? 바람이나 그 곤충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는데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만 정자가 동물과 같이 스스로 헤엄쳐가요. 난자한테로. 그래서 수정이 돼요. 이게 이제 아마 중생대 때 식물이라 더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 꼬리가 달려 아주 짧은 게 아니라 그 헤엄쳐가요. 스스로 뚫고 가요. 식물은 식물답게 동물이나 바람에서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는 스스로 헤엄쳐가요. 아하, 이거 스스로 뚫고 가는 거나 혹산지가 가고 홀로 우뚝소설 나오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태음엔테 써요. 그래서 은행은 이런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은행은 남녀 그 암쿠르 숙구르가 다르고 애틋한 사랑도 좋다. 오래되고 귀신의 의미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균관이나 뭐 이렇게 향교나 이럴 때 은행나무 이게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 이렇게 무지 엄청나게 커요. 이게 아름드리 이렇게 몇 개 돼요. 이런 이유가 우리는 하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서 물론 이제 백과라고 그러고 뭐 흰과일 그래서 백과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참고서 보면 일명 여기 은행은 어떻게 돼요? 삽염패. 우리가 기침을 하면요. 폐가 이렇게 간질간질 팍 튀어나와요. 그거를 옛날에
기침나는 걸 잡아준다. 그래서 삽한다고 그래, 옛날에는. 그래서 연패라고 그래. 갈아줘. 삽하고요. 거담, 가래를 없애준대요. 아까 뭐라 했죠? 때를 빼듯이. 오래된 묵은 때, 기름때를 없애듯이 이걸 없애주는 게 은행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냥 뭐 토막상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행이라는 거는, 이 행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으로 봤고요. 원래는 살구인데, 번역이 잘못됐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고서에도 보면 잘 번역을 해야 돼. 이걸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맥이다. 지금은 보리맥이죠. 근데 옛날엔 밀맥으로 썼어요. 향일화, 해를 보는 꽃이나 향일규, 지금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제 해 따라서 가죠. 근데 해바라기도 콜럼버스가 미대로 발견해 도입이 됐어요. 아시아에. 그런데 콜럼버스 발견 이전에도 향일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해바라기일까요? 아니죠. 그때는 아욱을 말해요. 아욱. 고려 때 향일규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려 때 우리는 해바라기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욱을 의미해요. 산이다. 마늘산자예요. 지금 다 마늘산자입니다만 조선 초 이전에 달래산자로 봤어요. 고려 때는 당연히 달래산자예요. 그 번역이 달라요. 과다. 지금은 오이과자로 번역을 합니다. 옛날에는 참외과자예요. 이렇게 달라요. 이런 식으로 번역도 잘하고 고서로부터 무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잠깐 너무 오역이로 나왔습니다. 그 행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내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한의제 축사할 때 행림제라고 한다. 왜 행림이라고 할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동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런 사람이요. 이 병을 치료하는데 돈을 안 받았대요. 돈을 안 받고요. 아주 힘든 병, 중한 병이 있으면은 나 병 나선다면 너 살구나무 5개 심어. 5그루 심고 가벼운 병은 한 그루 심어 이렇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어때? 환자들한테 돈은 안 받고 살구나무 심게 했으니까 수수료격이라고 할까? 뭐 치료비로. 그러니까 온 산이 다 살구로 다 변한 거야. 살구밭으로. 몇 년이니까 다 살구밭이 변한 거야. 그런데 그래도 온갖 이제 살구가 많아지고 해서 이제 그걸 또 치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살구를 팔았대요. 이제 살구 이렇게 열매가 맺리니까 살구를 파서 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이제 만약에 빈민구제도 하고 했어요. 그걸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살구만 가져가고 돈을 안 낸 거야. 그냥 알아서 해야 돼. 근데 그 순간에 살구가 막 살구를 이만큼 가져면 돈 이만큼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살구 10만 원씩 가져가면서 10,000원만 돈 내고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라. 호랑이가. 그럼 어떻게 도망가죠? 그래서 호랑이가 나서 막 쫓아오니까 막 도망갔대요. 막 도망가다 보니까 살구를 막 갖고 가다 보면 흘리겠죠. 흘려서 이제 집에 가서 도착을 하니까 딱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돈 낸 만큼 이제 10만 원씩 살구를 가져와서 10,000원만 냈다 그러지. 90% 잊어먹고 10,000원어치의 살구만 주머니에 가방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도 그 살구밭을 지켜줬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행림이라는 데가 살구나무가 있는 숲이다라는 뜻이에요. 행림. 근데 무슨 뜻이야? 그 원래 동림이라는 사람이 환자를 치료하고 돈을 안 받고 살구나무를 심게 하는 데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수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림이라는 단어. 그래서 아까 행림서원, 뭘 의미할까요? 한의학 서적을 파는 곳. 행림제, 뭐 행.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병원 앞에도 그 살구나무를 많이 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병원 앞마당에 이제 단층짜리든지 뭐 이런 데겠죠. 아니면 지금도 종합병원 같은 데 보면 마당에 살구나무 심는 데가 많아요. 아, 사람은 먼저 살구 봐야 된다. 그래서 살구 심었다고 그래요.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네, 그거는 그냥 붙임말이고요. 네, 원래 살구는 행림의 의미로. 그래서 올바로 된 의수를 베풀기 때문에 인수를 베푸는 의미에서 살구를 심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의사들 사회를 뭐냐면 행님계라고 해요. 행님계. 그래서 어쨌든 진정한 의술을 베풀어라. 그래서 행님이라는 단어를 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뭐 누구 친구가 개원을 한다. 마당 있는 집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구나무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하 알아차려야 되는 인수를 베풀어라 이런 의미고 이거 아주 고급 선물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다못해 뭐 살구나무 살구를 이렇게 과일로 보내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요새는 뭐 서울 도심지에 뭐 그 마당 있는 데가 드물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상에서는 살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살구는 뚫는 힘이 같다고 생각해요. 뭉친 거를 뚫어내는 힘이 강해요. 뭉친 걸 뚫어낸다. 그래서 동무요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무공이 이제 사후에 이제 글 쓴 걸 모아서 그냥 낸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행인이란 건 뭐냐? 통력이 남아 돌아가더라. 그래서 폐병에 좋다. 폐는 병이 이때 폐는요. 폐가 나쁜 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태음인이 뭐라고 그랬죠? 간대폐소라고 그랬죠. 간은 코고 폐는 즈가야. 즉 태음인의 편소지장은 폐야. 즉 태음인의 편소지장을 도와주는 즉 태음인한테 길약 유리한 약이다. 좋은 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 책에 딱 써있죠. 행인은 살구는 뭐냐? 통력 뚫는 힘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래가 있다. 뭉쳤으면 어때요?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가래가 뚫리죠. 그러니까 킥킥하는 것도 해. 막혔으니까 뚫으려고 그러잖아. 그럴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침에도 좋고요. 폐에도 좋고 또 태음에도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요거는 약간 전문 용어입니다만 사람에게는 표증이 있고 리증이 있대. 표는요. 겉이가 단단해서 병이 걸린 거예요. 리증은 속이병이 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태음인의 발표는요. 표를 뚫어준대. 우리가 감기를 걸렸다. 몸이 찌뿌둥하죠. 몸이 찌뿌둥해요. 뭔가 뭉쳐요. 그럴 때 뭔가 얼큰한 거 확 몸이 아니면 땀을 흘리든 운동에서 땀을 흘리든 얼큰한 거 땀을 흘리든지 땀을 흘리든 몸이 풀리죠. 태음인들. 그래서 찌뿌둥할 때 뭔가 몸을 풀어주는 즉 태음인의 표를 뚫어도 뭔가 확 나가게 하는 이럴 때도 그럴 때 행인을 쓴대요. 여기 딱 책에 나와요. 동무요고나 사상초본고나 그래서 표를 풀어줘. 즉 뭉친 거를 풀어준다. 전달되죠. 땀도 확 나고 그래서 태음인이 찌뿌둥할 때 찌뿌둥한 걸 확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풍한 그러니까 폐병인데 차고서 생긴 폐병이야. 특히 살구는 언제 나죠? 봄에 꽃 피고 그 따뜻한 게 있어요. 그래서 폐병인데 열로 인한 병에는 안 쓰고요. 차고서 생긴 폐병에 쓰는 거예요. 몸이 냉해서. 풍한 바람에 불었다든지 차고서 생긴 폐병. 그럴 때 발표약으로 그 살구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살구는 폐병에는 쓰는데 폐 질환에 쓰는데 열로 인한 병에 쓰는 게 아니라 몸이 냉해서 차고서 생긴 찬바람 쐬서 생긴 폐병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풍한 폐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서 이거는 다 발산을 시키더라. 이런 말들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살구니까 어때요? 땀을 나게 하겠죠? 확 나가요. 그래서 나가고요. 기라고 하는 거는요. 피부기자예요. 피부를 풀어줘서 뭉치게 풀어서 땀이 찌뿌둥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피부를 풀어줘서 땀이 확 나가게 땀이 나가게 이해가 되시겠죠?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몸이 풀려. 그래서 태음인이 땀이 나면 몸이 찌뿌둥하다. 살구만 잘 먹어도 몸이 풀려요. 우리가 한의학에서 살구실 약으로 써요, 그럴 때. 그리고 뭐 아까도 해서 뭐 구독, 개한테 물려서 생긴 독을 풀어준다. 아니면은 뭐 보시다 먹고 생긴 식중독에서 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뭐 이건 뭐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뭉친 거로 풀어든가 밥 먹고 체한 것도 풀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윤폐라고 했어요. 폐를 윤태가 가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폐가 건조하면 기침을 터요.
우리 기침할 때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하게 이해되세요? 그때 뭔가 매끄럽게 해주면 속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연설하던 사람이 말 많이 한다, 연설 많이 한다 이러면 목이 건조다 꺽꺽거리거든요. 그럴 때 살구시키를 먹는 거예요. 요걸 촉촉하게 적혀서 주니까. 마찬가지로 기침 나는 것도 몸이 건조해서 기침 나는 거를 살구를 먹으면 몸이 촉촉하게 젖게 해서 기침을 먹게 해줘요. 그걸 윤폐라는 표현을 쓰고요. 소식적, 밥 먹고 뭉친 거를 풀어준다. 아까 뭉친 거 풀어주다 보니까 겉에 뭉친 것도 풀어주고 밥 먹고 체한 것도 풀어주고 폐도 촉촉하게 적셔줘서 간질거리지 않게 그러니까 진정시켜주는 또 산채끼 우리 채끼가 있다고 그러죠. 뭉친 거 이걸 풀어줘 산 흩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런 말들에 돈초감을 이제 원소로 장원소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다. 이런 말을 적혀 있습니다. 아까도 윤조시킨다. 얘기는 마른 거를 건져 아까 폐를 그렇게 윤조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좋아져요. 그래서 행위는 능산, 능강, 능이 흩을 수도 있고 능이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뭉친 균을 내려보내고 윤조, 그 건조시킨 걸 촉촉하게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건조된 거를 촉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 태음인의 변비가 오래되면요 대변이 딱딱이 굳어요. 그래서 우리 관장을 하자 관장 파도요 마치 이런 표현 할까요? 시골에 가보면 이제 말똥이나 소똥 했는데 말라비에 길거리에서 와서 마른 거예요. 그러면 푸석거리죠. 그런 식으로 푸석거려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대변 볼 때. 그럴 때 특효약이 뭐냐? 살구예요, 살구. 근데 오래된 변비가 오래되면요 태음이는 진액이 말라비틀어져요. 그래서 푸석거려져요. 그때 살구를 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금방 생긴 변비는 안 쓰고 오래된 변비에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살구를 쓴다. 이게 특효약이야. 우리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오행, 목 같은 거 오행으로 볼 때는 목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혹시 스님들이 만든 목탁이죠, 목탁. 목탁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그걸 살구나무로 만들어요, 살구로. 왜냐면요. 이 살구나무로 만들어야 목탁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요. 자, 목탁을 치는 이유는요. 내가 모든 마음을 정심정력하고 해서 모든 이 축생과 이런 삼라만사 모든 소리, 불경 소리를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리가 요그만 가면 안 되잖아.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쭉 뻗어나가야 돼. 그래서 살구나무를 쓰면 쭉 뻗쳐나가는 의미가 아까 살구 뭐라고 그랬어요? 뭉친 거는 풀어주고 자꾸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목탁도 그걸 만드는 거야. 또 정말 그걸 만들었더니 소리가 진짜 멀리까지 가더라는 거야. 다른 나무로 만든 것보다도.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도 옛날 한의학에서는 살구나무를 목으로 본 거야. 목은 아까 봄의 기운이니까 이게 뻗쳐나간다고 그랬죠. 참 재밌잖아. 그래서 연간유화라는 책을 보면 살구라고 하는 건 뭐냐. 동방의 세성, 동쪽에 해가 이게 동쪽에서 별이 반짝거리듯이 동쪽의 기운이다. 봄의 기운이다. 동쪽이다. 이런 말하고 호산직이다. 발산직이다. 사상 이런 얘기하고 목탁 소리도 다 목의 기운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참 다양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하고 또 응용할 수가 있는 게 살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풍담으로 인한 해소, 아까 담 관련한 이럴 때도 쓰고 변비에는 반드시 써야 된다. 편난, 어려운 거, 그리고 일체 폐담, 폐 가래 낀 거 이런 거를 촉촉하게 적셔서 치료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고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봐서요. 일단 살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어가 살고라고 그랬죠? 원래 고어하면 이렇게 아래아로 써야 돼요. 살구가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살고고요. 죽일 살짝 개구잖아요. 딱 어원에서는. 근데 효능에서는 맞아요. 효능. 개고기 먹고 체했을 때는 살구씨 먹는 거예요. 그건 맞지만 효능으로 맞아 어원은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최소한 내 수업들은 여러분이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공자께서 말하는 행단은 원래는 살구나무였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나무로 번역을 하고 은행나무로 인식을 해서
성균관이나 향교나 서원에 많이 심었다. 그렇다고 뭐 그게 틀린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 인식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은행 자체도 의미가 있으니까. 은행 자체가 아까 오래 살고 그 집값 떨어져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지조를 지키고 뭐 이런 스스로 헤엄쳐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은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행단은 은행나무로 봤고 중국 원래에서는 살구나무의 의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살구는 그 체질적으로 누구한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음인한테 좋다. 왜냐하면 태음인은 울결되기 쉬운데 그걸 뭔가 울결은 확 풀어주는 그래서 호산지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수업 들어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 공부는요. 생활 속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느끼고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걸 어렵게 하는 건 아니다. 살구에 대해서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런 것들 옛날에 뭐 한자 부분 나오는 거는 그냥 그런 게 알아야지. 그럼 뭐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최소한 살구의 어원을 제대로 좀 알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